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의 개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에 잠시 마블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무너져 버린 민심으로 마블 작품에 애정이 식어버린 분들은 현재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일 터, 특히나 한국에서 유독 처참한 흥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 전작인 1편과 2편을 관람하지 않은 분들, 혹은 너무 오래전에 봐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 준비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를 왜 봐야 하냐고요? 현재 해외 시사의 반응을 보면 이번 영화는 무조건 봐야 한다는 느낌이 팍팍 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를 보기 전에 시청하면 58,000% 도움이 되는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아니, 이건 지모비 형님 건데. 잔말 말고 시작합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우주에서 활동하는 영웅들의 집단, 일종의 우주판 어벤져스 같은 팀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은하 수호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은하를 지키는 일. 예를 들면 로난의 손에 파워스톤이 넘어가 우주가 혼돈의 카오스가 되는 것을 막기도 했고, 셀레스티얼 에고가 각 행성에 심어놓은 씨앗들을 퍼뜨려 온 우주를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까지 무마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즉, 우주의 커다란 위협이 되는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주요 임무인 셈이죠. 그러나 팀원 개개인이 훌륭한 영웅들로 활동하는 어벤져스와는 다르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은 그냥 얘네들 대부분은 범죄자였습니다. 값비싼 물품을 쫓거나 피해 복수를 노리는 등 대체로 악덕한 행동을 해온 자들이었죠. 그러면 이 악당의 기운이 가득했던 이들이 어쩌다 팀을 이루어 영웅 집단이 되었는지는 다음 주제를 통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멤버들의 리더인 스타로드 피터 퀼이 있습니다. 피터는 지구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 어머님을 잃고 우주의 해적과도 같은 라바저스 일당에게 납치되어 그들의 밑에서 우주의 바닥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배워왔습니다. 돈과 여자를 밝히며 애초에 팀을 만들게 된 이유도 실은 오브라는 물건을 값비싸게 넘겨 큰 돈을 만지기 위해서였는데, 어쩌다 보니 오브가 끔찍하게 위험한 물질임을 알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본연의 인간미가 발동하게 되면서 우주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며 팀의 리더로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리더답게 팀원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지만 팀원들은 그에게 존경심 따위는 가지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놀림의 대상이나 So he's an idiot. Yeah. 대놓고 무시하는 등 뭐지? 뭐야 이건? 수평적, 아니 그 이하로 취급받는 안타까운 리더로 그려집니다. 그래도 위급한 순간이나 서로 힘을 합쳐야 할 때는 피터를 중심으로 팀워크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모라인데요. 타노스의 수양딸로 그의 밑에서 나쁜 짓을 일삼아오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녀의 목숨을 노리며 복수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 위험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자의가 아닌 타노스의 명령에 의해 움직인 것이기에 속으로는 반감을 품고 타노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오브를 차지하려는 일로 피터와 엮이게 되면서 그녀 역시도 우주의 큰 위험을 막고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멤버가 되었죠. 추가로 매혹적인 외모와 쿨한 성격으로 피터의 눈에 들며 서서히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녀는 냉철한 판단과 강인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여러모로 팀의 유능한 전력이었지만, 아쉽게도 보르미르 행성에서 소울스톤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던 가모라는 여기서 끝! 이번 작품에서 등장하는 가모라는 2014년 과거에서 온 가모라, 즉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합류하기 이전의 그녀이기 때문에 아마 쿨한 성격 탓으로 팀원들과 마주한다면 살갑지 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과 조금씩 친해져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 부분을 재미 포인트로 두고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멤버는 로켓입니다. 로켓은 이번 작품 속 서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 동물인데 그래서 자세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라쿤이었으나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끔찍한 실험을 통해 인간처럼 소통하며 이족 보행을 하는 모습이 되었고, 당시의 실험 번호 A9P13로 불렸지만 선공개한 클립 영상에서 Someday, I'm gonna make great machines that fly. And me and my friends are gonna go flying together into the forever and beautiful sky. Rocket.
어째서 로켓이 되었는지 깔끔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꿈꿔왔던 부분은 벌써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는 과거에 여러 차례의 절도와 탈옥이라는 화려한 전적이 있는 범죄자로 그루트와 함께 현상 수배범을 잡아 큰 돈을 벌 생각을 가지고 피터에게 접근했다가 노바 군에게 붙잡히고 탈옥이란 공통된 목적으로 얼떨결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멤버가 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멤버가 된 이후로도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해 큰 사고를 치기도 했습니다. 함께 지낸 그루트와는 절친 같은 사이였으나 그의 감동적인 희생으로 새로 태어난 2대 그루트에게는 아빠처럼 보살펴주는 부성애를 보여주기도 했죠. No. 반면 거친 행동과 말투와는 다르게 You're making me beat up grass.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츤데레 성격이고 또 두뇌가 토니 스타크급으로 비상하여 기계 장비에 뛰어나며 화기를 능숙히 다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어쩌면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실험으로 얻은 결과일 수도 있지만 로켓은 그런 자신을 Well, I didn't ask to get made. I didn't ask to be torn apart and put back together over and over and turned into some little monster.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작품에서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하이 에볼루셔너리에 대항하는 로켓의 처절함에 감정을 이입하고 관람을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관전 포인트라고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드렉스입니다. 드렉스는 정체불명의 외계 행성 출신으로 로난에게 가족을 잃고 복수의 눈이 멀어 전과를 저지르고 다녔었죠. 결국 이 친구도 전과자. 아무튼 킬른 감옥에서 가모라를 죽이려 들지만 피터의 설득으로 로난에게 복수를 도와준다는 약속 때문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멤버가 됩니다. 단순하고 무식한 성격과 더불어 굉장히 독특한 4차원 생각을 가지고 있어 매번 드렉스만의 개그가 인상적인데요. 흉측한 외모와는 달리 마음을 연 상대에게는 친근한 가족처럼 대하며 뜻밖의 엄청나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You Quill are my friend. This dumb tree, he is my friend. And this green whore, she... Oh, you must stop! You have always been weak, you stupid traitor. Nobody talks to my friends like that. 역시나 생긴 것처럼 강력한 괴력과 엄청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전투에 매우 도움이 되는 전력이지만 가끔 무모한 행동으로 팀원들을 당황시키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의 행동이 나쁜 심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팀원들이 있기에 이번 작품에서도 드렉스의 4차원적 재미 포인트가 기대되는 건 저뿐만이 아닐걸요? 다음은 멘티스입니다. 셀레스티얼 에고의 수면을 도와주는 정신계 능력자로 족보를 따져봤을 때 피터의 이복남매로 판명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에고의 계략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맞설 힘이 부족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합류해 에고의 계략을 막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되며 일행이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정신 조작까지 가능한데 덕분에 이런 능력으로 드렉스와 개그 콤비로 엮이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인신매매도 서슴지 않고 시행하는 편. 얘도 따지고 보니 범죄잖아요. 아무튼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 마음씨가 착한 건 인정해줘야 하는 부분이기에 이번 작품에서도 어떤 사고를 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그루트입니다. 오로지 로만 대화하는 폴로라 콜로서스 종족으로 로켓과 함께 현상 수배범을 포획하다 피터와 엮이며 감옥에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탈옥과 돈을 위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가 되지만 짧은 순간 친해진 팀원들의 목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망. 그렇게 1대 그루트의 잔가지로 탄생한 2대 그루트가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재의 그루트죠. 로켓의 지극정성 보살핌으로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며 까칠한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나쁜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Groot, put that thing away. Now, I don't want to tell you again. Hey! 하지만 지금은 청소년기를 지나 어느 정도 청년기에 접어든 시기라 그런 싸가지 없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특수한 종족이라 신체를 변형할 수 있는 모습들이 꽤 많은데 짧게 등장한 예고편 속에서도 여러 형태의 모습을 보여줘 이번 작품에서 화려한 변신이 기대되는 캐릭터입니다. 결정적으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는 전체적으로 영화의 톤이 슬프고 감동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기에 그루트의 명대사 We are
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네뷸라입니다. 가모라와 마찬가지로 타노스의 수양딸이며 그녀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탓에 신체 대부분이 사이보그로 개조되었습니다. 1편과 2편에서는 언니 가모라에 대한 열등감으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적대적이었으나 타노스의 핑거 스냅을 겪고 난 뒤 뒤늦은 깨달음 때문인지 언니가 있다 없으니까 허전하구나 뭐 이런 자매를 느껴서인지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부터는 마음을 고쳐먹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로 합류하여 활동하게 되었죠.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멤버라 현재까지 큰 활약은 없지만 짤막하게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서 그녀의 능력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전까진 네뷸라가 까칠하고 신경질적인 반항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과거에서 온 가모라가 그러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철든 네뷸라가 차분하게 대할 것 같은 재미있는 그림이 예상되네요. 다음은 크레글린입니다. 욘도를 따르던 라바저스의 멤버였는데 그가 사망하면서 유품인 화살을 받고 이번 작품부터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멤버로 등장합니다. 그가 딱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멤버가 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추측해보자면 욘도를 믿고 따르던 피터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기에 그를 중심으로 하는 팀에 들어와 소속감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화살을 미흡하게 다루지만 욘도처럼만 해준다면 팀에서 강력한 병력이 될 것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한번 기대해보죠. 마지막 멤버는 코스모입니다. 콜렉터의 수집품이었던 강아지 코스모는 우주복을 입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콜렉터와 만났을 때 오브가 폭발하면서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등장하지 않다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홀리데이 스페셜에서 멤버들을 도와 건물 재건축에 이바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염력을 사용해 물체를 옮길 수 있고 우주복에 달린 기계장치를 통해 의사소통도 가능합니다. 코스모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합류한 이유는 딱히 나오지 않지만 노웨어를 매입한 멤버들의 눈에 띄면서 자연스럽게 영입한 듯 보입니다. 자, 이렇게 대충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간단히 말하자면 생명체를 강제로 진화시켜 완벽한 서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미치광이 과학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세상을 위해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 카운터 어스를 만들어 그곳에 자신이 진화시킨 생명체들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이런 짓을 벌이게 되었는지는 미지수인데 하이 에볼루셔너리를 연기한 배우 추쿠디 이우지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 캐릭터는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르시즘적 특징에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소시오패스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빌런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출중함에 너무나도 심취한 나머지 생명체의 진화라는 명목 하나만으로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무시한 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신념을 가지고 이러한 끔찍한 악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핵심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의 쿠키 영상 중 Is the next step in our evolution? More capable of destroying the Guardians of the Galaxy. I think I should call him Adam. 드디어 이 떡밥이 풀리게 되었죠. 로켓의 배터리 도둑질로 인해 소버린 행성의 여제 아이샤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게 복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담 워록을 창조하게 되죠. 하지만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린 터라 대부분 사람들이 까먹고 있다가 마침내 이번 작품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없애기 위해 탄생한 것이라 아담 워록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원작 코믹스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멤버로도 활약하기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적대적인 관계였다 모종의 사건을 통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일행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자, 오늘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를 보기 전에 알아두면 58,000% 도움이 되는 핵심 내용들만 정리해보았습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도 영화를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듯하며 오히려 숨겨진 설정이나 재미 요소들까지 완벽한 관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이번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캐릭터들을 알아보았는데 이 모든 캐릭터들이 해즈브로 피규어로 출시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가 5월 3일
3일 국내 최초 개봉하게 되는데 영화관에 가서 해당 포스터나 캐릭터 입간판 또는 포토존에서 관람 인증샷을 찍어 위에 적힌 메일로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가장 인상적인 인증샷을 뽑아 당첨되신 한 분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관련 해즈브로 피규어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선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유익했던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밀목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